그러니까 영어가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학원 보내기 시작하시고 평생 쓸 일이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습득했어도 저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네. 의사소통 중심으로, 대화 중심으로.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말을 배웠으니까. 네.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시키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흔한 엄마 채널 정미진입니다. 미취학까지 영어에 열정과 돈을 다시 쏟아부으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기를 바랬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엄마 영어 싫어, 영어는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송민호 대표님을 모시고 초등에 가서 우리 아이가 왜 영어를 싫어하게 됐는지, 멀리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방법은 없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그 유아 유치 단계에서부터 초등까지 영어 교육 사업을 오랫동안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초등 때 영어를 계속 이제 좋아하는 사실 친구가 있고, 뭐 초등이나 중등 넘어가면서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대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길래 아이들이 좀 변하게 된 걸까요? 네. 그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무조건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은 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돼야 되고 그 과정이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는 것을 다들 동의하셔서 뭐 저희 잉글리시 에그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켜주고 계시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딱 되면서 바로 이제 그 학습 그렇죠. 예. 방법으로 변화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동안은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네. 뭐 그냥 영상 보고 낄낄대고 웃고 그러니까 영어가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학원 보내기 시작하시고 뭐 학교에서 어쨌든 3학년 때부터 영어 하니까 그렇죠. 시험 봐야 된다, 중학교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비동사다, 일반 동사다, 네. 가로 넣기 가르치시고 단어 막 몇백 개씩 외우게 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자꾸 틀렸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네. 영어가 이제 학습,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영어에 대한 좋은 호감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완전히 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죠. 네. 특히 요즘에 제가 그 학원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보통 나오셔갖고 초등 한 4, 5년 때부터는 문법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예. 얘기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영어가 완전히 이제 학습적으로 확 바뀌게 되니까 네. 아이들한테는 그게 결코 즐거운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그러면 그 계속 혹시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어 학습 시키면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주변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은 일단 영어 유치나 학원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법이나 파닉스를 하는 친구들도 거의 없고요. 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도 하나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한국말 하는 거를 막 되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은 없듯이 영어도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우리말처럼 자유자재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게만 조성해 주시면 아이들한테 그 좋은 호감이,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험으로 전환하는 순간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초등 시기가 사실은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한테 문법이나 파닉스를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 소리 노출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가 말을 대화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 아빠랑 하는 대화, 선생님과 하는 대화, 친구들과 하는 대화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을 많이 들려주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고를 즐기게 도와주시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영어 습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그 문법이나 파닉스 뭐 이런 것들 외에 어떤 부분을 좀 중시해서 긴 호흡으로 영어를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다이얼로그가 중심이 되는 그런 콘텐츠, 오디오 혹은 영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유튜브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거 찾아서 외국 드라마, 네. 옛날에 시트콤 같은 거 많이 찾아서 봤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도움이 될까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일단은 그 자기가 익숙한 환경, 네. 상황들, 네.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고, 아니라 네. 정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아. 중심으로 가야 되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다이얼로그는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다이얼로그로 그 영어를 네. 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하기는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다이얼로그들을 잠깐 지금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셔서 기억을 해보시면 네. 뭐 그런 거였어요. 뭐 Can you walk? 음. 질문하면 Yes, I can walk.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넌 걸을 수 있어? 난 걸을 수 있어. 이런 대화는 한국말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Are you a boy? Yes, I'm a boy. 맞아. 중학교 때 했던 거 맞아요.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listen to the dialogue 하면서 음. 우리 듣고 막 듣기 평가하고 했잖아요. 그죠. 네. 평생 쓸 일이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습득했어도 저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대화들을 아이들이 듣고 말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런 상식적인 대화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노출이 돼서 아이가 이거를 정말 우리말 레벨로 디벨롭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한국어를 들었을 때 외국인이 한국말을 좀 틀리게 하면은 우리가 바로 캐치하듯이 그렇죠. 예, 영어도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니까 아 여기 틀렸구나 네. 캐치가 돼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시험 보면 틀리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은 막상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시험들 보면은 그냥 문장 읽고 틀렸는지 찾고 문장 읽고 잘 이해했는지 네, 이야기하고 네. 이런 시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한국어처럼 그냥 계속 노출시켜 주시는 네, 거. 네. 의사소통 중심으로 대화 중심으로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말을 배웠으니까 네. 영어도 대화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 아이가 네. 특히 초등 시기에 네. 영어에 대한 정말 즐거움, 자신감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혹시 초등학교 뭐 1, 2학년, 뭐 또 3, 4학년, 5, 6학년 친구들 나이대별로 좀 추천을 해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그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리스닝하고 스피킹 위주로 하셔야 된다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소리를 듣고 소리를 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리스닝 스피킹이 사실 가장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요, 그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는 충분히 읽고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 표현해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닝 스피킹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어릴 때 네. 막 그 언어 감각이 열려 있을 시기가 네. 이제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가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네. 리스닝 스피킹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네. 음원이나 영상, 대화체로 된 내용들을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씩 계속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시간을 많이 일단은 1, 2학년 때 확보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제일 그쵸.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방과후 활동들도 좀 적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음원이든 영상이든 다이얼로그 형태로 된 거, 의사소통 중심으로 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되 조금 쉬운 내용들, 네. 집에서 맨날 우리말로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 지수 2점대, 3점대 네. 애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책들. 예. 대신에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엄마 아빠가 추천해주는 책을 막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서점 가서 야 네가 보고 싶은 거 골라봐 해서 그런 거 골라가지고 네. 보고 계속 읽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은 이제는 뭐 영화나 시트콤 같은 것도 좀 더 수준 높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대부분 막 선행시키신다고 막 AR 지수 7점대, 8점대 리딩 이런 그쵸, 거 높이 올라가죠. 네. 시키시는 분들 계신데 네. 영어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는 순간 안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도 뭘 이렇게 배울 때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면은 그거를 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끈기 있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아이한테는 그렇게 영어가 어렵다는 개념 심어주시면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은
뭐 우리말로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른처럼 말하는 굉장히 애들도 수준 있어요. 높아지죠. 예. 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럼 그 시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쇼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노출시켜 주시면 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시키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시험 문제 어려워져서 네. 애들 막 학원 보내시면서 막 열심히 단어랑 문법이랑 시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5학년, 6학년 요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온 시험 문제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그림 보고 문장 완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There are three monkeys under the tree 라고 애들이 쉽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법상 틀린 거는 읽어보고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5번 보시면 There is many people at the bus stop 이니까 many people은 there are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우리가 사실은 한국어를 읽었을 때 아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바로 캐치하듯이 그쵸. 영어를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애들한테는 이런 시험 문제 푸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딱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계속 습득이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읽으면 틀린 게 보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께서 영어 교육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 부모님들에게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또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활용 가치나 비전에 대한 얘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15년, 16년 동안 이제 영어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다 미국에서 제작을 해오다 보니까 영어로 의사소통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소통을 할 때 사실 대화를 하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해외여행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읽고 쓰기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마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네. 할 때 한 번 정도 쓰시고 그렇게 쓰실 일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의사소통, 말하는 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비즈니스를 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할 거고요. 학교에 가서 스피치를 해도 혹은 뭐 친구를 사귀어도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언어 교육을 저는 추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는 게 이게 전부다 혹은 문법을 하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어떤 분들은 AI 시대가 되면 이게 번역을 다 해주니까 네. 필요 없지 않느냐. 필요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번역이 정확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미국 가서 느끼지만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뉘앙스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려면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신이 직접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돼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한국만 사실 영어 교육 방식이 아직도 이렇게 파닉스나 문법 위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파닉스 교육 자체가 없대요. 네. 그냥 전체 문장을 홀 랭귀지로 읽는 방식으로 하지 네네. 이 소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난다. 왜냐하면 파닉스 법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 70%밖에 맞지 않고 네. 30%는 다 예외니까 네.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스펠링이 뭐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독 이제 파닉스 교육, 그다음 문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네.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노력들을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시기가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학습 시키겠다 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영어로 된 거 많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거 같이 즐기시면서 아이가 영어에 충분히 이멀스 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저는 초등학생 때 영어를 가장 확실하게 잡는 방법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